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시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 이후에 그 핵심 선거 참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 이재명 대표가 나의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만큼 아주 두터운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입안에 든 혀 또는 오른팔 중에 오른팔, 이제 이 김용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김용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모든 응달에서 벌어진 일, 양달에서 벌어진 일들 다 이제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용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경선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장동 일당 그 민간 사업자 중에 핵심 인사죠.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나와서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 특히 김만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재명 쪽으로, 또 그 중간에 이 자금 운반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육하 원칙에 똑똑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을 김용이 주로 이제 들고 갔다는 거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신세계백화점에 회색 꽃무늬 봉투에다 들고 갔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남욱 변호사가 재판정에 나와서 한 얘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만배 씨가 약속한 428억 중 일부를 받아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김용이 경선자금으로 남욱에게서 돈을 받아갔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김만배에게서도 돈을 받아갔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남욱은 자금 총책,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김만배는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을 받아갔다,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재판장 조병구, 이제 여기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욱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2월 4일 김용이 유동규가 운영하고 있는 유원홀딩스라는 곳의 사무실에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나갈 때 꽃무늬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이제 그러자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회색 꽃무늬 쇼핑백은 신세계백화점 쇼핑백 아닙니까? 그러자 남욱이 내가 착각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회색 꽃무늬 쇼핑백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남욱 얘기 계속 들어봅니다. 김만배가 같은 해 1월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동규가 말하기를 그 돈이 428억 중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매달리는 게 있는데,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온 게 있느냐 이겁니다. 나한테 현금이 직접적으로 오는 게 있느냐 이건데, 처음에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장동 일당이 걷어들인 수익금 중에 최종적으로 세금 빼고 공통 경비 빼고 나머지 남은 돈이 428억. 이 428억이 이재명 측 돈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428억이 실제로 이재명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증거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장동 유래 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할 때 바로 이 428억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크게 보도가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남욱 얘기를 들어보니 그 428억의 일부가 이재명한테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신세계 회색 꽃무늬 쇼핑백에 1억을 담아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28억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되는 약정 뇌물 428억 그 일부가 실제로 제공이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은 남욱이 이제 김용에게 줬다는 8억 4,700만 원과는 완전 별개의 돈입니다. 네. 또 남욱 얘기 기가 막힙니다. 유동규가 말하기를 이재명의 당내 경선에 쓸 20억을 마련해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15억 원까지는 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했었다. 유동규가 경선 자금을 받으면 김용에게 전달키로 했었다. 그리고 김용을 이재명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를 했다. 네, 이겁니다. 이에 앞서서 유동규하고 정민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바로 야, 남욱하고 김반매가 해먹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다. 우리도 회사 하나 차려서 해먹자. 그래가지고 유동규하고 정민용이 만든 회사가 아까 말한 유원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하고 남욱이 이재명 쪽으로 주기로 했다는 돈들이 어디를 중간다리로 해서 흘러들어갔느냐? 바로 유원홀딩스를 중간다리로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김만배하고 남욱은 유동규에게 주기로 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현금을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김만배하고 남욱이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돈이 건너가기로 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동규하고 정민용은 남욱의 서강법대 후배. 2021년 4월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나타나서 남욱이 마련한 1억 원을 받아갔다. 그때 정민용은 또 뭐라고 했느냐. 남욱의 측근인 이모 씨, 여기서 말하는 이모 씨는 남욱을 위해서 돈심부름하는 집사입니다. 그 이 씨가 거기 한 사람 이제 등장을 하는데 황제 침향원이라고 적힌 검은 쇼핑백에 든 1억 원을 유동규에게 줬다. 진술이 기가 막히게 구체적입니다. 쇼핑백이 다 기억나는 거죠. 왜? 돈이 현금으로 1억 원씩 담아 있었던 쇼핑백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황제 침향원 검은색 쇼핑백. 김용이 사무실에 다녀간 후에 그 쇼핑백이 없어졌다. 주워서 들고 갔다 이런 뜻이죠. 남욱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느 한마디 놓칠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경선에 이겨야 하고 경선에 이기려면 지역별로 조직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동규가 20억 원을 구해달라고 했다. 유동규가 경선 자금을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경기지사만 있었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맨땅 헤딩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김용을 데리고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실탄이 필요한 겁니다. 실탄은 뭐다? 돈입니다. 특히 호남 쪽에 가서 뭐 이런저런 막 모임을 막 만듭니다. 이재명 지지 모임. 그걸 전국에다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김용은 유동규에게 하고 유동규는 남욱에게 하고 그래서 그 돈이 착착 건너갔다 이런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민간업자들이 돈을 그냥 주지는 않죠. 다 약속을 받죠.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때 대장동에서 이제 잘 해먹고 다음 먹잇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이런 거였는데 이제 김용 쪽, 유동규 쪽에서 약속하기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도와주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남욱 얘기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이 광주에서 돈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다. 2021년 5월 30일 혹은 31일 오후였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정민용과 함께 앉아 있는데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서 김용이 광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짧은 통화가 뭐 1, 2분 정도 통화가 있고 난 뒤에 유동규에게 광주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 앉아 있는데 유동규가 김용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광주에 있는 김용하고 한 1, 2분 정도. 이 통화 딱 끊고 나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하는 말을 그 김용 형이 광주에서 지금 누구한테 급하게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1억 원 좀 줘. 달래. 대장동 일당 돈이 자기네 돈인 것처럼 꺼내 쓰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도 여기에는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돈들이 유동규한테 들었는데 그 돈이 428억 원 중 일부다. 그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이렇게 뜯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남욱 네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주려고 했다는 그 돈 있잖아. 그 돈 미리 달라는 거야.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재명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들 돈, 이재명 측, 이재명, 정진상, 김용, 나 유동규. 그런 겁니다. 김만배가 말하기를 현금을 더는 만들어줄 수 없다. 올해는 제발 이것만 갖고 떨어져라.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남욱이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남욱 얘기가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얘기해 놨습니다. 2021년 2월 유동규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유동규가 하는 말이 손님이 올 거니까 좀 나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무실 곁에 있는 흡연실로 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유동규가 있는 고문실로 들어가서 10분 동안 머무르다가 나갔다. 김용이 고문실로 들어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는 데는
나갈 때는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러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회색 꽃무늬 쇼핑백은 신세계백화점 아닙니까? 그러자 남욱이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또 남욱은 나중에 이제 뭐 유동규에게 5억 원을 아까 20억 원 뭐 달라고 했다는 거, 그 5억 원을 줬다는 건데 그 전달한 날짜 지난번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6월 6일 딱 기억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책을 세운 정황도 남욱이는 이제 남욱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다 털어놓자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난리가 났을 때 경선 자금을 우리가 대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돈을 전달하면서 나를 도와줬던 이모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 자금을 전달한 날짜와 금액을 적어놔라. 라고 지시를 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민용 팀장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촉한 이유는 도와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 다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전후로 해서 김만배 씨에게 크게 의지했다. 김만배가 고위 법조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도움이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오기도 해서 이재명 시장이 2014년 6월에는 김만배에게 꽤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네, 결국 이 대장동 사건 이제 이재명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재판 때 이제 그때 남욱, 유동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진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그러니까 성남시 일당의 우두머리인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인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커넥션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